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재난안전교육 시간으로 화재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재의 피해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교훈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3개의 사진이 보이죠?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불이 난 사진이죠. 연기가 엄청나고 불길이 어마어마하죠. 주변에서 이렇게 실제 화재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중간 사진을 보면 지하철인 것 같네.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화재가 날 경우 굉장히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은 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서 큰 대참사가 일어난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피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아둬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첫 번째나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진은 어디인 것 같지? 터미널 같기도 하고요. 그쵸? 버스 터미널 같기도 하고 뭐 주차장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넓은 곳 같아요. 넓게 뭐 공사장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넓은 부위에 엄청 넓게 불이 난 것 같아. 연기에 그 검정 연기도 엄청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건물의 위층, 아주 높은 건물의 위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렇게 위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위층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하면 뛰어내리거나 막 이래야 하는데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 영상을 보고 화재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세탁기에서 가끔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번엔 말려놓은 세탁물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 건물 내부를 태우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된 빨래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1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세탁물을 쌓아놓은 바구니에서 갑자기 불이 나 세탁물과 식당 내부를 태웠습니다. 화재 위험 물질도 없었고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7년을 했지만은 불이 난 적은 솔직히 없었고 우리도 지금 원인이 불분명하다고요 지금. 소방당국은 드럼 세탁기에서 건조한 뒤 쌓아놓은 세탁물에서 스스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이 세탁기에서 그 건조된 세탁물을 소쿠리에 꺼내놓고 퇴근하였는데 2시간 후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 산소 등이 서로 만나 자연 발화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세탁물에 묻은 기름 성분이 미처 제거되지 못했을 때 자연 발화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어류에 흡착되어 있던 유류나 금수성 물질에 의해서 건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2건으로 4명이 다치고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드럼 세탁기는 건조 기능이 있어 전기적인 요인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자연 발화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묻은 빨래는 되도록 자연 건조하고 세탁물은 넓게 펼쳐 습기와 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어때요? 무섭죠? 우리 주변에서 사실 지금도 하루에도 엄청 많은 곳에서 실제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죠? 그쵸? 다음 영상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4층 창가에 미처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탈출로를 찾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아이를 든 채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근처 주민들이 급히 나서 담요와 이불을 가져와 건물 아래에 쌓아놓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이 3명을 차례차례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아이들은 연기만 마셨을 뿐 다행히도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지나가던 이제 미국 사람들, 막 한국 사람, 그 주민들이 막 다 갖고 팽팽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엄마 보고 떨어뜨리라, 받겠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급하니까 이제 아기를 하나를 먼저 떨어뜨려 보냈는데.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한 이 불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협력과 발빠른 대처가 자칫 여러 명이 희생될 뻔한 아찔한 사고를 막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와, 어때요? 높은 곳에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주민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래에서 받아줬고 결국에는 아이를 살렸죠. 대단하죠. 진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쵸? 멋지죠? 그러면 우리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상식, 건강을 지켜주는 상식, 안전을 지켜주는 상식. 그럼 화재를 예방하는 2가지 상식 알고 계신가요? 하나, 집집마다 소화기를 준비한다. 2, 방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한다. 아셨죠? 집집마다 소화기, 방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본 상식입니다. 소방안전 3고 잘 보셨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영상 있죠? 한 가족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착착착 대피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피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방훈련으로 화재를 이기자. 지금부터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이야! 밖으로 나가려고 갑자기 문을 열면 위험합니다. 먼저 손잡이를 한번 만져봐서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면 불길이 번졌다는 뜻이므로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나 수건으로 문틈을 빈틈없이 막아야겠어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몸은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물에 적신 담요 같은 것을 몸에 두르면 좋아요. 엄마 옷에 불이 붙었어요. 아유, 어떡해. 침착해야 해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재빨리 바닥에 몸을 굴러서 불을 꺼야 해요. 이불이나 카펫을 몸에 감아도 돼요.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으니까 반대 방향인 창문 쪽으로 다 같이 나가요. 빨리 119에 신고해야지. 제가 신고할게요. 여기 행복동 100번지 한국약국 건너편 집인데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 소방훈련 모습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주택이라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쉽지만 만약 고층 건물이나 지하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를 못해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서 흰천 같은 것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죠. 맞아. 고층 건물에서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전이 돼서 안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계단으로 내려가야 해요.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면 반대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해요. 언제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제가 들고 있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을 테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준비합시다. 아빠, 내일은 지하철 소방 훈련을 하러 가는 날이죠. 내일도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오늘은 행동이 가족을 위해 지하철에서의 대피 방법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노약자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예, 각 객실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문 여는 방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출입문 쪽 의자 옆면 아래에 있는 뚜껑을 여세요. 그리고 뚜껑 속에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문을 열면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면 되나요? 비상구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먼저 옷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 유도등을 따라가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또는 벽면을 짚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만약 지상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대피 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해서 인근역으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 지하철역마다 방독면이나 손전등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유사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소방훈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도 소방 훈련을 한대요. 제가 대표로 잘 배워오겠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두 줄로 선생님하고 화살표가 그려진 비상구를 따라 밖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허락 없이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불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 방향 출입구 쪽으로 나갈 거예요. 대피 장소인 운동장으로 무사히 나왔어요. 소방학교에 2층 교실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혹시 빠진 사람이 있나 인원 점검하겠어요? 하나, 둘, 셋.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나왔나요?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조심해서 소화기로 불을 끄세요. 오늘 소방훈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열심히 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질서 있게 대피해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눠준 종이는 가정화재 예방점검표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도 진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건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죠.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제?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소방훈련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지금 본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됐을 거고 실제로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알아본 것들 정리해 볼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 위험한 불씨들은 항상 조심해야겠죠. 가정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먼저 부엌에 가스. 항상 밸브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전기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위험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하고, 집에 라이터가 있는 경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라이터는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콘센트, 물기 있는 손으로 만지면 위험해요. 전기. 콘센트에 너무 따닥따닥따닥 많이 가득 여러 가지 선에 다 꽂으면 그것도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비워놓는 게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선들은 뽑아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쵸? 집에서는 그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가 있을까? 학교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불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도 똑같이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컴퓨터 이런 콘센트 위주의 전기와 관련된 화재가 가장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실을 나올 때 항상 잘 전원을 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먼지들이 있으면 그게 불씨가 살아나서 화재의 위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방법의 하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고 또 뭘 하죠? 119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리고. 좋아요. 오늘 두 번째 화재 예방 교육을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을 배운 공책에 써주시면 오늘의 수업도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 덥고 비도 요즘에 계속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위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식중독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서도 더욱더 조심할 수 있게 손 항상 깨끗이 씻고, 나갈 때는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자기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